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그 이야기 좀 합시다. 허그에서 어마어마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허그 누구 때문에 손해봐요, 지금? 대위 변제. 대위 변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아치 집주인. 모든 집주인이 양아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들은 양아치 집주인들이죠. 이 양아치 집주인들이 돈을 안 돌려줘서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집주인의,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재산을 파헤쳐서, 그리고 은닉재산, 안 되면은 경공매, 이런 것들 잘 추진해가지고 요걸 토대로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게 맞죠.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복잡하고 힘든데 이번에 허그가 그거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뭐냐? 세입자 보증료율을 인상을 시킨다. 즉 집주인에게서 손실 난 것을 세입자들에게 메꾸겠다. 허그가. 사고액이 늘어났으면 이 사고액은 세입자 때문이에요? 집주인 때문이에요? 보증보험의 취지가 뭐예요?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피해가 커지니까 막상 받아내야 될 집주인들은 가만히 냅두고 세입자들한테 보험료 올려가지고 그 손실을 메꾸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 보증금에 관한 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에 밝혔다. 전세자계 사태로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 사고액이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다.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된다.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지만 임차인에게 부담을 늘리겠다. 그래서 보증금의 0.0115%에서 154%를 1년 단위로 납부를 한다. 근데 문제는요, 사고율이 급증했다. 사고율이 급증해서 손실이 큰 거예요? 아니요, 허그가 손실이 큰 이유는요, 회수율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17% 회수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억 줘놓고서 17억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83억의 손실이 난 것은 세입자 탓이 아니라 돈을 안 돌려준 집주인 탓이다. 이 피해를 세입자한테 넘기겠다. 제가 그래서 허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허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제가 2019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2년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보증보험 필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보증보험은 위험을 감지하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편인 거고, 가입이 안 되면 요거는 100%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100% 위험한 걸 피하게 만드는 게 보증보험이지, 이거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2년 뒤에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자, 23년까지 이렇게 나왔죠. 작년에 대위 변제가 4조가 나왔고, 그때 허그 자금이 4조 좀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대위 변제로 인한 손실이 4조면은 거의 자금이 남지 않았단 소리예요. 1조 조금 넘게 남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4조 지원 들어갔고, 근데 24년 1월에서 4월까지만 대위 변제가 2조가 터졌습니다. 대위 변제 손실만. 그러면은 5월에서 8월까지만 하더라도 2조 더 터지겠죠. 같은 추세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추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매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8월만 되더라도 허그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지원 들어가고 또 지원 들어가고 또 지원 들어갈 것이냐. 국민들 세금으로. 전세 사기 치는 인간들의 배를 불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 허그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저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입자 수를, 가입 기준을 높일 수가 있고, 플러스로 이미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깐깐하게 잡아서 문제가 있으면 대위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뭐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허그가 대위 변제 거절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죠? 여걸세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는데 요 1억에 대해서 5억으로 계약을 하고 1억 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허그는 4억에 대해서만 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5억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 셈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그 금액을 집주인과 공모해서 사기를 친 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깐깐하게 보고서 거절하고서 자금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업계약서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저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허그 자금 고갈에 따라서 지출은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이다. 근데 다만 저런 식으로 보증료율을 높이는 것은 임대인의 문제로 생겨난 손실을 임차인에게 씌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요즘에도 가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세 보증보험은요, 누구의 문제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임대인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3금융권, 4금융권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증인 데리고 오라고 하죠. 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 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전세라는 건요, 집주인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세는 내 집이니까 내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건드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국가가 정책을 내고 그러냐, 내 집에 대한 사용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내 집에 대한 사용권을 빌려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돈 빌리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보증보험이죠. 내 보증인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사채업자가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끌고 가는데 제가 보증인 데리고 왔습니다. 주변에 돈 조금씩 주면은 이 사람이 보증을 대신 해준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인한테 돈을 줘요? 돈을 빌린 사람이 줘야지. 그러니까 허그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은요, 원래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대인이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구조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불안한 건 임차인이지만요, 원래 보증인을 세우는 거는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금리 억지로 누르지 말고 역전세를 뒀었어야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이 알아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겠죠. 법을 바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임대인 문제로 결국에 피해는 임차인한테 가잖아요. 임대인 문제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인 문제는 임대인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죠. 지금 조선시대예요? 왕 대신에 회초리 만든 거예요? 임대인은 왕이고 임차인은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첫 번째, 허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있지만요, 사실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는 건데, 지금 딱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보면요,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허그가. 정부에서 하는 행동이랑 똑같이.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정부가 노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세 살지 말고 집 사야지 분양시장이 살아나니까. 부동산 PF가 그래야 덜 터지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다주택자도 집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 추세에 따라 서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피해는 너네들이 보지만 임대인의 횡포로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고, 그 부분에 가운데 낀 허그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만 갑인 임대인에게 뜯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만만한 임차인한테 뜯어내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전세 살지 마시라. 웬만하면. 그래야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계속 많이 터져 나올 건데, 허그가 100% 보장해준다는 확신도 이제는 생겨나지 않고 있고, 지금 허그가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까지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거다. 괜히 보증료를 올리겠어요? 한전에서 전기세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물가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 건데, 한전에서 전기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손실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허그가 보증료를 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리고 허그가 대위 변제액은 늘어나는데 회수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보증료를 올려서 극복을 해보겠다 라는 건요, 정부 지원이 예전처럼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체 재원으로 많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도시기금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례 풀고 올해 신생아 특례 풀고 디딤돌 버팀목 이런 정책대출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정책대출 비중이 20-30%였는데 거의 한 60-70%까지 늘어나게 만들어서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니까
청약 통장을 올렸죠. 똑같은 현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허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